함께 즐겨봐 제1.84와 이재명 무죄 쐐기. 네, 여권 후보 캠프가 오합지졸로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재명 2심 판결 무죄로 무죄 선고받고 이제 표정이 좀 밝습니다. 예. 오랜만에 좀 밝은 표정이 나왔는데, 자, 국힘 쪽 후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게 아주 지금 크거든요. 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뭐 네. 그자들은 충격적이죠. 계엄을 내란을 때렸어도 내란을 일으킨 자를 탓하지를 않고 기승전 이재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 이재명 그 프레임만이 이들의 유일한 무기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로 이제 혐의가 벗겨지는 순간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국힘은 지금 완전히 동력을 잃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가 없는 거예요. 저자들은 무조건 이재명 잡기, 이재명만 때려잡으면 돼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공격거리가 없게 되니까 이제 뭐 와해되고 윤석열이나 때려잡으라 그러죠. 맞습니다. 자기네들 그 앞에 있는 암덩어리나 제거해야지 그리고 세손이 저자들이 돋죠. 자신들의 지지자들 네. 이재명은 범죄자, 이재명 밟아 했는데 이게 이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공격 무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설득력을 잃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 굳건해졌어요. 사실 네. 그 선거 전에도 이재명 독주 체제였는데 네. 요 이제 비명계가 있잖아요. 근데 비명계가 완전히 쑥 들어간 거죠. 네. 이번에 무죄를 나오면서 그래서 비명계라고 얘기하는 김부겸, 김동연, 뭐 김경수 이런 사람들 다 정치적 보복 수사였다 하면서 다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비명계들은 이제 운신의 폭이 적어져가지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김동연 지사가 굉장히 좀 열심히 뛰지 예, 않았습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요새 좀 주춤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춤하시고. 예. 잘 아시잖아요. 네. 아니 김경수 전 지사도 그 뒤늦게 이제 뭐 단식 대열에 이제 합류하고 하면서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했는데 예, 예. 뭐 지금 낄 자리는 아닌 것 쓸 같아요. 데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탄핵되면 잘 아시겠지만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명계들이 낄 자리가 더욱더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오죽하면 그냥 뭐 요번에 그 민주당 내 대권 주자 그 뭐 예비 공선 하지 말고 그냥 추대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단독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찬반해가지고 끝내는 게 어떠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일반적인 그 평상시의 대선이 아니라 지금 비상시국에 나라가 절단 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정권을 가져온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그 사회 전반적인 대개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집권을 이제 하게 될 것으로 확신이 드는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언론 개혁, 교육 개혁, 네.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이 지금 뒤따라야 되고 군 체계도 사실 이번에 그 아주 그 윤석열이가 난리치는 바람에 온통 그냥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그 군 기밀들이 다 들통나버리는 이런 뭐 부끄러움까지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정비를 해야 될 것들이 이걸 뭐 한가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뭔가 이게 경선을 치르고 구색을 맞추고 뭐 민주정당이 어쩌고저쩌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점. 지금 네. 보면요, 야권은요, 우리 민주진영은 이재명 대표만큼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있던 대표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한테 0.7% 정말 근소한 차이로 패했지만 역대 어느 민주당 후보보다도 득표수가 가장 높았고요. 네. 지금 각종 여론조사의 지표를 보면 뭐 압도적입니다. 일대 다로 해도 이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이제 만약에 네. 4월 4일 날 파면이 확정되면 아마 제 예상으로는 5월 28일이 대선 날이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예, 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차기 대선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부해서 네. 압도적으로 이겨서
지금이 힘이 가장 좋을 때거든요. 민주당의 그 야권이 지금 192석으로 네. 임기가 3년이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국회도. 그리고 이게 그 정권을 되찾아온다도 이제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그 선배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압도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숙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앞으로 발악하게 될 것들 그리고 기득권 세력, 친일 세력, 잔재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각각 그 행정 요소마다 이제 박혀 있는 그 이걸 끄집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 바꾸려 그러면 그 변화도 시켜야 되고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대화와 타협도 중요합니다만 대화와 타협으로 일관하다가 친일 잔재들 제대로 못 다스려 가지고 이게 나라가 절단날 지경까지 이르는 이 마당에 또 대화와 타협이라 그러고 그런 건 영사와 있을 수가 화해 없는 이건 거고.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옛날에 문재인 네. 대통령이 그 홍준표 이겼을 때보다 더 큰 숫자로 이겨야 돼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비명계들이 꼼짝을 못하는 게 비명계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아니에요. 사법 리스크. 네. 사법 리스크가 끝난 거잖아요. 이제 이재명은 네. 사법 리스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두 가지. 그러면 추대로 해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기 대선을 할 것이냐인데 조기 대선을 하기에는 시간이 짧아요. 2주 정도인데. 경선은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지방선거 없애고 네. 모든 걸 TV 토론으로 해가지고 조기 대선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면에서. 우리가 방심했던 거는 탄핵 소추안이 이제 헌재로 넘어갔을 때 네. 이제 윤석열 탄핵은 상수로 놓고 그렇죠. 문제는 민주진영에서 벌써 이제 김치 국물부터 마셨어요. 그래서 무슨 뭐 오픈 프라이머니 국민 경선으로 예. 가자 뭐 그러면서 뭐 반명 친명 이래갖고 뭐 고개 들고 뭐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 저는 그 윤석열이 탈옥으로 오히려 민주진보 진영을 단단히 결집시키는 야 우리가 정신 차리는 방심했다가는 거죠. 얘네들한테 이것들 보통 놈들이 아니구나. 죽기 살기로 네. 땡기는 그래서 다시 결집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두 번 다시 좀 허술해졌다고 해서 또 무슨 뭐 당권 싸움하고 이랬다가는 그 저들은 우리나라 70년 그 현대사에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집권한 거 15년밖에 안 됩니다. 저들은 기득권을 놔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방심하면 다시 또 뺏깁니다. 그 예. 15년 중에서도 절반이 지났을 때는 이 조중동과 기득권 세력에서 무력화시키는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 막판에 지지율이 거의 10%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끝내는 제대로 이렇게 정권을 15년을 했다 손치더라도 일을 제대로 한 거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박근혜가 그 바보 같은 최순실 여우 같은 최순실한테 홀려가지고 정권 뺏겼잖아요. 그래 넘어왔을 때 문재인 정권 할 때 난 한 10년 두세 번은 더 20년은 가리라고 20년 봤어요. 안 됐었어요. 근데 뺏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영구히 그 보수 국힘 쪽에서 지금 그 구렁에 지금 빠졌기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상황까지 지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진보에 뺏기면 다시는 못 찾아올 거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인 것 같고 지금 그 성맘님하고 수리님이 이재명만 보입니다. 이재명은 불사신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사실 뭐 칭송이다 그냥 칭송이 아니라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그런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네. 검찰이 펜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여. 그다음에 김진성이란 뭐 이상한 괴물을 자객을 동원해서 목에 칼을 겨눠도 안 죽어. 그다음에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구속영장 또 기각돼. 그다음에 계엄을 일으켜서 계엄군 군을 통해서 한번 수거해서 그래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요번에 2심 재판을 통해서 저게 그 사법살인 아닙니까? 검찰이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엮어서 그냥 정치적 기소를 한 거잖아요. 다행히 서울고검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제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은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 못 죽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식이라고 하는 또 이런 그 정치인으로서 서사를 쓸 만큼 다 썼어. 이제 네. 이재명은 대통령 되는 것밖에 안 남았다. 저는 그렇게 저도요. 판단합니다. 탄핵 받은 걸로만 따지면 김대중이하고 만만치 않아요. 김대중 맞습니다. 대통령하고. 예. 뭐 사선을 뭐 여러 번 넘나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대통령은 뭐 하늘이 내린다라고 하는 뭐 예전에 예. 그런 얘기 있듯이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그 대권을 주기 위한 서사는 이미 그만 써도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그리고 생각해요. 저 일부 그 비명계들이 주장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 있잖아요. 이거 네. 좋은 제도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거는 정상적일 그럼요. 때 해야지. 지금 네, 네.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 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될 때 할 대선도 건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 선거가 그 민주주의의 이제 꽃이고 축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건 이제 평상시에 그 축제화하는 그런 때가 있고 지금은 아니죠. 축제를 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선을 지금 넘나드는 그런 구군을 지금 네,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때입니다. 자,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에서 지금 요 조사는 리얼미터가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네요. 3월 예. 26일부터 28일까지 예. 1,500여 명 상대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어제 나왔죠 이게. 예. 지금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가 그 지금 이제 빠르게 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0% 육박하네요. 야권의 5차 연정 범위 밖으로 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이쪽 민주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보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걷어지는 순간 네, 이제 실망해서 결집이 안 되고 있고 와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리얼미터 저 지표에서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죠? 네. 자 그리고 같이 이제 이어서 볼만한 것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부분인데요. 네, 지금 예. 여야를 이제 통틀어서 요거는 이제 보기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나온 이제 응답인데 이재명 대표 뭐 50%에 이재명은 압도적이네요. 절반에 지금 육박합니다. 그 49.5% 이재명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여권에서 보자면 김동연이 1.6%, 이낙연은 뭐 어디로 봐야 되죠? 이게 야권이죠. 이낙연, 김부겸, 김경수 이렇게 있긴 한데 의미 없는 수치고요. 자, 그 이제 여권에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 네 사람 유승민은 좀 떨어지고 이제 관심사는 어차피 정권을 잡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국힘 쪽에서는 당연히 갈 수가 없고 사실은 국힘 쪽에서는 후보를 내서는 안 되죠. 그 불량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로 그 후보를 내서는 이제 안 되지만 이쪽에서는 이제 빠르게 윤석열을 손절하고 본인들이 보수를 재건하겠다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나올 텐데 그렇게 나오고 싶어도 거구 지지자들한테 발목이 잡혀서 그걸 또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리스크가 네. 줄어드니까 네. 전략도 없어, 인물도 없어, 메시지도 없어. 이제 재정비가 필요한 그렇죠. 거예요. 오로지 이재명만 거기다 더안 되는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외부 수혈도 안 돼요. 예. 있는 것 수혈해 볼라 하니까 김문수는 아프고 홍준표, 오세훈은 명태균 때문에 시한폭탄을 몸에 두르고 지금 지내고 있고 한동훈은 동력을 상실해서 뭐 하는 사람인지 알 길도 모르겠고 그나마 있었던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없어요. 저기 지난주 존재감도 갤럽 없고. 조사를 보면요. 네. 차기 그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34%, 4개월째 지금 30% 중반대 유지해요. 네. 김문수는 8%대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5%, 오세훈, 홍준표 3%, 감옥 가 있는 조국 전 대표가 2%, 안철수 2%, 네. 이준석은 이제 사라졌어요. 저기서 조국은 없네요. 빵에 있다고 먹는 거고. 예. 그리고 저 혹시 민주당에서 그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는 박용진이도 없고. 예. 갤럽 조사에 의하면 중도층을 이제 결국은 캐스팅 보트는 중도층이 지고 있잖아요. 네. 예. 중도층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중도층이 70%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이제 끝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끝난-
탄핵 찬성도 70%입니다. 중도층이. 지금 예. 아마 그 대선 역대 대선 중에 가장 큰 격차로 이재명이 대통령에 그러니까 당선될 것으로 홍준표 이길 보입니다. 때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역대급이죠, 예. 역대급. 역대급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리고 근데 잠깐만. 근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극우 사이트에서 요새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환기를 자꾸 대통령 후보에다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막 30%씩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그 공감 하는 이런 데서 조사한 거죠? 예, 여론조사 예. 공감. 네, 나 그거 이해가 안 가대. 전환기를 넣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도 그렇고. 예. 우리가 사실 명태균이 좋은 교훈을 줬잖아요. 그 여론조사를 마음 먹고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맞습니다. 예, 그걸 예. 아주 좋은 사례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있는데 윤석열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48% 나오는 조사도 있어요. 그런 데서 어떻게 나오죠? 공감 뭐 이런 데들. 그러니까 제가 설계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쪽에 선수였잖아요. 예. 명태균한테 다 배운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강혜경 씨랑 그 김태열 씨 그 초대해서 같이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사실은 그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과 함께해서 그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하고 조작의 이제 전문가. 네, 조작의 여론 조작의 전문가들이죠. 원조. 원조들이죠. 효시. 기술자들이 최고의 기술자들인데 그 이준석은 그걸 이제 보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조작인데 이분들은 이제 양심선을 하고 사실상 이제 뭡니까 우리 저기 공익 제보 이제 예, 자로 공익 이제 제보자. 지금 활동하면서 지금 이분들이 많은 부분을 이제 꺼내놨기 때문에 마음 먹고 내 식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렇게 많잖아요. 좀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 혜택을 본 게 이준석이고 또 그 혜택을 본 게 오세훈이고 홍준표고 윤석열이고 이제 이 자들이 다 그 명태균의 기술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 대표성을 이제 가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바탕 위에 있는 그 국힘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제 김문수 정도는 이제 그 명태균이 좀 덜 묻은 사람인데 부산시장 하고 있는 박형준이라든가 강원도지사 하고 있는 김진태 뭐 경남도지사 박한수도 마찬가지고 아니 다들 이제 뭐 다 그 명태균의 그 소나기 안에서 이제 뭔가 한 자리씩 이제 한 거죠. 근데 그나저나 요즘 뭐 오세훈, 홍준표, 그다음에 박형준, 김진태 아예 뉴스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오지도 않아. 존재감이 없어요. 홍준표는 안 나오실 모양이시고 대구시장에 홍준표 지금 기분 상했어요. 지금 안 나오고 싶어요. 나와봤자 지금 그 이재명 정도 이렇게 좀 나가 떨어지는 꼴을 봐야 뭔가 그 목소리가 좀 내겠는데. 아니 뭐 대구시장 그만두고 서울로 거쳐 옮긴다 어쩐다 그러더니 요즘 그냥 쏙 들어갔어요. 네. 웃기는 사람입니다. 오세훈이도 완전히 들어갔고요. 예.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진